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기계어로 사용하고 우리는 자연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말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에서도 살짝 다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벡터화하고 인베딩 하는 기법이 있었고 여기서 예제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인공지능으로 이런 예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쓰는 사용하는 우리 코드들도 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다 자연어죠. 프로그래밍 언어일 수도 있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그래서 이런 언어의 특성상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딥러닝 기법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했던 것들을 보면 음성인식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됐었고, 그쵸? 그래서 1990년대에 부터 연구가 쭉 진행이 되어 왔었고,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 텍스트의 주제는 뭔가, 욕설이 있냐 없냐, 감성 분석은 우리 영어 후기 같은 걸 다뤘었죠. 언어 모델링은 뭔가 예측이 되겠죠. 어떤 단어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까 이런 걸 예측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번역, 요약 등에서 굉장히 민감한 영역에 많이 쓰이고 있었고 계속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그런데 그쪽 전까지는 딥러닝 전에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결정 트리 모델, 로지스틱, 회계 모델, 저번 시간에 했던 STM 이런 활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양방향 순환 신경망이 활용이 된다.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트랜스포머라는 내용인데 이 아키텍처가 엄청나게 많은 난제들을 해결을 했고 센세이션하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약적으로 딥러닝 영역에서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굉장히 수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GPT 관련 어떤 모델들이 혁명적으로 발전했다. 간단히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텍스트 벡터화는 우리가 이렇게 The mouse ran up the clock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각각 이제 문장을 쪼개고요. 그리고 정수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왜냐면 인공지능 모델은 자연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더가 1번이다. 더라는 글자가 그냥 1번이라는 거 라벨링을 부여해준 거죠. 정수 라벨링. 마우스는 2번, 렌이라는 거는 3번, 업이라는 건 4번, 클락이라는 건 5번, 다운이라는 6번을 줬다. 그래서 얘를 벡터로 바꾸게 되니까 정수를 그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1, 2, 3, 4, 2로 1, 2, 3, 4 여기 또 더니까요. 더가 1번이었으니까 2로 하면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벡터가 됐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4개니까 4개로 구성이 될 거고요. 더가 1번이었으니까 1, 2, 3, 6으로 되는 게 기본적인 텍스트 벡터화 기법이 될 거예요. 단계를 좀 보자면 일단 텍스트를 표준화 시켜야 된다. 일단은 소문자화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문자도 소문자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토큰화 스플릿 한다는 얘기죠. 스플릿 기본 단위로 쪼개다. 근데 이제 센텐스 모델이냐 텍스트 모델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문자, 단어 집합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장도 되겠죠. 이런 단위별로 스플릿을 한다. 여기 이제 토큰화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플릿 한 거, 이 토큰이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델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정수 라벨링을 해준다. 인덱스, 답안지를 부여준다 이거죠. 아까 더가 1번인 것처럼요. 텍스트 벡터의 단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소문자 바꾼다. 왜냐하면 대문자와 소문자랑 우리는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호들, 문점이나 어떤 뭐 세미콜론, 물음표,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이런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들은 이런 게 필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기사 같은 거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물음표가 있냐 없냐가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단어가 만약에 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후에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표준화할 때는 다 제거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언어들 뭐 이렇게 어퍼스로피나 어떤 기호가 달려있는 문자들도 통일을 해야 되겠죠. 나라마다 표현하는 것들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A도 이렇게 A로 이런 것들을 변환을 해줘야 된다.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CJ 같은 것들, 캐스랑 캣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캐스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집어넣어가지고 캣이라고 바꿨네요. 그렇죠? 뭔가 시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즈 스테어링도 스테어드도 대괄호에서 스테어로 바꿨다. 의미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제나 이런 거를 조금 조절했다는 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표준화 기법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Sunset came, I was staring at the Mexico sky. It's nature splendid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이제 통일을 시켜가지고 표준화를 작업을 해보면 Sunset came, I stare. 왜냐면 여기 지금 was staring하고 stared라는 게 이렇게 지금 표준화에서 변환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렇게 마침표 같은 것도 다 제거가 돼 있죠. 그리고 물음표도 제거가 돼 있고 앞에 뒤에 있는 거는 문장이라는 표시라는 거죠. 한 문장. 표준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표준화가 되더라. 토큰화를 좀 자세히 보면 단어 기준으로 할 때는 단어별로 스프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스페이스바를 기본으로 해서 토큰화를 시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스테어링인데도 스타 플러스 ing, 콜드인데도 콜 플러스 ed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 n그램, n이니까 뭐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위치한 걸 묶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the cat, he was 이런 거 두 어절로 두 단어를 묶은 거는 2g, 바이그램 토큰이라고 부르고 3개가 되면 3g, 바이그램 토큰이 되겠죠. 어느 그램을 부여해서 단어를 묶는 기법 문자 기준은 하나의 문자가 되겠죠. A, B, C, D, E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토큰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텍스트를 생성할 때, 음성을 인식할 때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되게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 유형이 있을 거니까 단어 자체로 할 수도 있고 문자 자체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 묶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g, 3g 얘기가 나와요. 더 cat sat on the ma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2g과 3g을 구분했을 때 스플릿한 기준이 되겠죠. 더 cat sat 이렇게 sat on the 이렇게 2g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 3g 주머니로 나온다고 하면 더 캣셋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셋도 면은 이렇게 캣셋온 온더맨 그렇죠. 쉿 온더 셋 온더 이렇게 3g으로 묶음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다. 색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을 정수를 그래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 IMDb 계속 이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애초에 이렇게 인자로 전달해 주는 거는 빈도수가 높은 만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인자가 됐었어요.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그 데이터셋을 변환한 거. 변환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이 있어요.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 스플릿은 뭘로 할 거냐? 화이트 스페이스로 하겠다. 엔그램은 지정 안 하겠다. 아웃풋 모드는 인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죠. 표준화 작업, 토큰화 작업. 그렇죠? 그 다음에 색인 뭘로 할 거냐?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책이 있었다. 기본적인 예제를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셋에 한 문장이 들어있네요. 한 문장이 들어있고.
어휘 세기를 만들 때는 adapt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adapt가 이제 적용하다 뭐 이런 의미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벡터라이제이션 해서 적용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키에서 get vocabulary라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UNK 나왔던 거 이게 지금 전문장하고 이어지는 전문장은 아니네요. 여기 대괄호 있던 거는 아까 복수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지금 보면은 단어별로 스플릿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어휘 새긴 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그래서 벡터화를 해보니까 I write, rewrite and still rewrite again 얘를 벡터화를 했어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찍어봤더니 텐서로 돼 있고 7, 4, 5, 9, 1, 5, 10 이렇게 있죠. 7, 4, 5, 9, 1, 5, 10이 되겠죠. 이렇게 세기화가 된 거. 쉐이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1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데이터 타입. 이번에는 복원하는 거. 복원해봤어요. 보캐블러리를 지금 이너미네이트 텍스트에 넣어주고요. 딕셔너리에. 조인 함수를 활용해서 지금 안에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게 되니까 문자열로 변환이 되겠죠. 변환을 해보니까 원래 문장으로 복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UNK니까 I write, rewrite and still이라는 글자가 저기 저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still이라는 글자가 UNK 이렇게 복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IMDb 데이터셋을 우리가 해볼 건데 뭐 우선 이론적인 부분만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셋 가져오고 벡터하고 이 색이나 여기 보면 이제 단어 인베딩 어휘수 7개로 지정을 해놓고요. 이거는 차원이 되는 거죠. 디멘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단어별로 4개의 특성을 파악해. 그래서 인베딩을 시킨 거예요. 인베딩, 단어 인베딩. 아까처럼 똑같이 7개, 4개가 나왔고요. 그럼 지금 보면은 덜하는 단어는 똑같이 있으니까 얘를 인베딩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0.23년 되면 똑같죠. 그래서 단어를 인베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지금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고 얘는 7개니까 7개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휘수를 인베딩해서 어떻게 어떤 벡터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행렬 2차원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3차원에서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어 인베딩. 그래서 working, worked, swimming, swam. 얘는 woman, king, queen. 다른 단어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어느 공간에서 다른 벡터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서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차원 시각화를 했을 때 이 데이터, 이 벡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약간 통찰을 얻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엠리스 데이터셋 제가 3차원으로 예전에 표현해 놓은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3차원으로 이 벡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약간 통찰을 위한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드니까 잠깐 넘어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될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법이 되겠고 딥러닝에서 트랜스포머 기법이 나오고 GPT 및 자연 처리, 아키텍처 계열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텐션. 어텐션은 이제 뭔가요? 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주의, 집중, 그렇죠?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에 중요한 부분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고양이 얼굴이라는 얘기죠. 얼굴. 어텐션 스코어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영역을 보면은 고양이 얼굴 영역이죠. 고양이 얼굴.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중. 그래서 저거는 아까 사진에 대한 예지였고 자연어 처리에서 셀프 어텐션이란 뭐냐. 지금은 더 트레인 레프트 더 스테이션 온 타임. 기차가 정각이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건 혼동인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단어니까 다 만점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다고 했어. 어텐션 스코어. 그 지금 보면 보이는 거 스테이션이라는 단어. 그렇죠. 얘를 그대로 전치시킨 거죠. 그러면 가장 연관이 깊은 단어가 뭘까요? 얘죠, 얘. 0.8. 1.0은 자기 자신이니까 이건 빼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요? 스테이션이라는 단어와, 그렇죠? 트레인이라는 단어. 0.8 트레인을 의미하는 거죠, 트레인. 얘랑 지금 겹쳐 있으니까, 혼동행렬로. 얘네가 두 개가 지금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스케일링, 어떤 멀티플레이션, 곱셈을 더하게 되면은, 웨이티드 벡터. 더하게 되면, 이거 똑같죠? 곱하고, 우리 편형 더하는 거랑.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랑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그렇죠. 트레인이라는 얘기예요. 트레인. 그렇죠. 다른 단어보다 그렇죠. 기차역이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문맥을 반영시켰다는 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곱하고 더하고 이건 똑같아요.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우리 케라스 플랫폼에서 케라스 아키텍처에서 멀티 헤드 어텐션 층이라는 게 있다. 헤드라는 걸 지정을 하고요. 거기 보면 두 개의 셀프 어텐션 동시 진행. 각각의 다른 문맥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각 단어, 인베디된 길이는 256으로 세팅해 놓겠다. 라고 멀티 어텐션이나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 넘버 헤드는 2니까 2를 주고, 디멘전은 256이겠죠. 얘는 256. 256.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풋을 줬네요. 여기는 지금 뭐 쿼리 키 밸류라는 데가 질문 열쇠값. 쿼리 어떤 요청하는 지리를 얘기하는 지리. Dogs on the beach. 해안가에 있는 강아지들. 그죠? 여기 이제 질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값은 단어들이 이렇게 단어. 그래서 비치, 트리, 보트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장 매치가 되는 거는 요 사진이겠죠. 여기에는 비치도 있고 강아지도 있으니까. 지금 핵심적인 단어 두 개가 매치가 됐죠. 그러니까 1.0으로 나온 거고. 이 사진들에서는 얘는 지금 강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치만 매핑이 된 거고. 이 단어에서는요. 이 값에는 존재를 하지만 얘랑 매칭되는 걸 찾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강아지밖에 없고 강아지 매칭했으니까 0.5. 얘는 두 개가 다 매칭이 돼서 1.0. 얘는 뭐 트리도 있고 보트도 있고 하지만 쿼리 자체에서 비치밖에 없기 때문에 0.5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열쇠 값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IT 영역에서 똑같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그런 기법이 있어요. 큰 문제를 일단 쪼개요. 쪼갠 다음에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합치면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우리 저번에도 그 고객 민원 처리하는 거에랑 똑같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기법. 쿼리, 키, 밸류 얘네를 다 밀집층에 집어넣고 그렇죠. 어텐션으로 이제 집중을 시켜서 그렇죠? 앞에 보는 어텐션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밸류를 통해 나오는 거, 키 매칭된 거, 얘가 되겠죠? 어텐션 할 게 뭐가 있어요? 빛이나 도구가 되겠죠? 걔를 concatenate 합쳐서 아웃풋 나온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입력값 각 특성별로 3개씩 해서 2개씩 나눈 다음에 걔를 콘캐트네이트 합쳐가지고 다시 분리하고 기본적인 메커니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헤드수가 되겠죠. 헤드수. 멀티 헤드니까. 여기에 헤드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두 번째 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헤드별로 어텐션 처리를 한 다음에 콘캐트네이트 한 다음에 출력을 찾아낸다. 요게 1번 헤드, 2번 헤드가 되겠죠. 1, 2 헤드. 그래서 얘는 도식화한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코더, 트랜스포머 인코더, 멀티 헤드 어텐션. 여기서 보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들어가죠. 정규화. 층마다 정규화하는 기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번. 지금 층별로 2번 적용이 되어 있죠. 층별로 정규화가. 전체적인 소스와 타겟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소스로 보면은 이거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 코드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순환신경만 할 때 뭐 시퀀스 팩터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형별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영역들이 되게 많겠죠. 번역, 요약, 그 다음에 질문, 답변, Q&A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생성하는 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돼 있는 아젠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스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거 폴더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체는 지금 보낼 필요 없을 것 같고 IMDb 데이터셋이네요. IMDb 데이터셋이고 긍정, 부정, 영화에 대한 트레이스, 테스트셋이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다운로드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이렇게 약간 자동화 시켜놓은 코드들은 매번 이제 들어가서 올리고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용량이 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금방 다운로드 되겠네요. 다운로드 받고 뭐 서브 디렉토리 지우고 원래 압축 폴더 이제 삭제하고 뭐 그런 자동화 코드들이에요. 다운로드는 다 됐고요. 100%. 이거는 불필요한 폴더 이런 거 삭제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 데이터 통째를 얻기 위해서 몇 개 데이터셋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지금 긍정 데이터셋의 어느 한 텍스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I first saw this back in the early 나오고 정상적으로 자연어 처리 데이터도 들어있다. 약간 이런 기호들이 들어있네요. 이런 기호들이 들어있다 하면 이제 뭔가 홈페이지나 HTML 파일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정도 좀 직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검증셋 같은 경우도 이제 2% 정도 떼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실행을 시켜주고요. 다운로드 받은 걸 살펴보면 이 데이터 셋이고 그렇죠. 테스트, 밸리데이션, 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각각 네가티브랑 포지티브 구성되어 있고 열어보면은 많으면 이렇게 조금 늦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보는 게 좋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텐서 데이터셋.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셋 from 디렉토리라고 해야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안 쓰게 되면, 이 유틸리티를 안 쓰게 되면은 폴더 기반이 아닌 그냥 로우 파일로 되어 있을 때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폴더 기반인 것들, 특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요. 지금 이제 나와서 출력이 됐죠. 왜냐면은
지금 이 폴더가 답안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영일 중에 하나일 거고, 거거에 포함된 파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파일들은 다 요거라는 거니까,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구조로 띄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폴더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폴더 같은 데서 폴더 전용 메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 함수.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별로 가져오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해당 폴더를 가져오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스에서는 2만 개고, 2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폴더가 2개라는 얘기죠. 파지티브, 네거티브. 밸리데이션 셋도 마찬가지.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구조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별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쉐이프를 찍어보면 되니까요. if shape data type, shape data type 32 string. 지금 보면 타겟 같은 경우는 int고 원본 인풋 데이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대요. 보면은 텐서의 스트링 텐서고 타겟은 int 30이다. 크기는 뭐 30이며 나머지는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0번째 입력 데이터 0번이랑 타겟 데이터 0번을 살펴봤습니다. df 텐서고 여기 b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바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트 스트링. 그러니까 바이트 객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프레드, 스테드하고 뭐 스트링들이 들어있고요. 자연어가. 그 다음에 쉐이프를 봤더니 뭐 0 이렇게 되네. 0. 그렇죠? 0. 그러니까 긍정, 부정에 대한 답이니까 0 아니면 1이겠죠. 그 다음에 시퀀스 활용. 그래서 우리 훈련셋에 있는 모든 이 문장들을 벡터로 변환한다. 왜냐면 모델을 집어넣기 전에는 스트링이겠지만 모델을 집어넣을 때는 벡터로 바꿔야 되니까요. 벡터로 바꾸는데 단 전제 조건은 600개 단어만 쓰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빈도수는 2만으로 제한한다. 옵션이 있었어요. 옵션 600, 2만으로 제한을 하고요. 위에 정의해주고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람다 함수를 써서 매핑되는 것들에 대해서 텍스트를 생성하겠다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아답트 함수를 통해서 벡터를 바꾸고 각각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셋을 벡터화하는 작업이 되겠네요. 대신 조건을 지정해줬죠. 600개의 단어. 그 다음에 맥스 토크는 2만, 빈도수는 2만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데이터를 내가 살펴보니까 600개가 이제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개 넘어가는 것도 그냥 통일을 시키겠다 이런 거 뭐냐면 이제 벡터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데이터 통찰을 구해서 지정을 해준 거고요. 빈도수도 활용해봤더니 2만보다 작은 값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픽스를 시켜서 전처리라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600개보다 적은 걸 사용할 거. 그 벡터 길이가 600이니까 600보다 적은 문장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수 3개는 안 될 거잖아요. 그건 다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희소 행렬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가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는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600개가 넘는 거는 자르면 되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영어로 채우겠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회 맥스 토크는 2만 개로 빈도가 높은 2만 개의 단어만 대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 크기가 600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타겟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배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32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0으로 막 나와 있는 부분들이 600개가 안 되는 것도 자른 거죠. 지금 왜냐면 여기서 0번을 출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0번 데이터
첫 번째 있는 데이터는 600개 단어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정수로, 그렇죠. 색인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구현한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스의 레이어, 캐러스의 레이어스 상속받아서 유닛 함수. 여기 이제 곱하기 두 개 있는 거는 우리 딕셔너리에 대한 매개 변수 가변인자가 되겠죠. 몇 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딕셔너리 형태를 받을 때는 이렇게 KW 곱하기 두 개 있는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할 때 보니까 셀프는 객체를 말하는 거고, 디멘전, 그 다음에 밀집 차원, 그 다음에 넘 헤드스. 우리 아까 멀티헤드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자들이 되겠죠. 넘 헤드 뒤에 받는 거다 보니까 어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닛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밀집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베딩 된 거, 인베딩, 그리고 밀집, 그 다음에 멀티헤드, 그 다음에 여기 어텐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때 댄스 프로젝트 있어요. 여기서는 시퀀셜을 만들어. 댄스 두 개 층, 아까 댄스가 두 개 있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로 함수를 적용했고요. 이거는 정규화, 각 층마다 정규화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가 되겠죠. 밑에 있는 콜 함수는 층을 통과할 때 인풋 아웃풋 행위가 일어날 때 자동으로 동작하는 던더 메소드, 매직 메소드가 되겠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입력값은 마스크가 논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 전달값으로. 논이 아니면, 만약 마스크가 논이 아니면은 마스크는 마스크 전체, TF의 축 전체 설정을 해놓고 어텐션 아웃풋에는 인풋, 어텐션 마스크, 인풋. 이거는 아까 정규화층 얘기하는 거죠. 정규화층. 그 다음에 다음 층이랑 이어주고요. 리턴 두 번째 층. 그래서 더해준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 코드는 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코드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gef config라는 건 config 파일인데 슈퍼로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config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도 들어있네요. 넘버헤드스랑 밀집층의 차원, 그다음에 인베딩 된 것들을 수정하는 게 되겠고, 리턴 config를 해서 그러니까 설정 값이 되겠죠. 넘버헤드 몇 개로 할 건지, 밀집층은 몇 개로 할 건지, 인베딩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죠. 보케블러리 사이즈 2만, 그 다음에 인베디드 디멘전 256, 넘버헤드스 2개, 그 다음에 댄스 dim은 32로 하고요. 쉐입 논 어떤 크기가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레이어 인베딩을 하면 우리가 벡터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죠. 벡터로 케이블의 사이즈 2만, 인베딩 사이즈 256, 그렇죠? 얘를 지금 인풋이랑 이어준 거죠. 이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집어넣어서 여기도 256, 그 다음에 32, 2로 넣고 두 개를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으로 가장 높은 거, 그렇죠. 하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드랍아웃으로 0.5만. 그래서 과적화를 방지하기 위한 드랍아웃을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진분류 문제니까 하나의 값으로 출력이 돼야 될 거고요. 액티비티 활성화 함수는 시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 이진분류니까 밸런스 포스 엔트로피. 분류 문제니까 어큐러시로 적용을 했고, 모델 서머리에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아주 상관없고, 256, 여기에 인베딩, 벡터,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요, 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랍아 건 다음에 하나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크기가 지금 똑같죠, 다.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자연어 처리 모델 특성상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GPT-4의 파라미터 개수는 몇 조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백 함수, 이거는 이제 뭐 자주 했으니까, 로스가 제일 낮은 거를 아까 모델 파일, 우리 아까 욜로 실습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한 모델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학습한 결과 파일을 걔를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로스가 제일 낮은 걸 하고, input validation 학습 수는 20번.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모델을 요 파일명 지정한 거잖아요. 이 파일명은 이제 로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적용을 한 다음에 테스트 어큐러시 평가를 한 게 되겠네요. 보니까 뭐 어큐러시가 상당히 좋게 나오네요. 어큐러시가 거의 뭐 99가 나오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0. 조금 과적하게 발생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20번 학습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뭐 단어 위치 인코딩 포지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두 개의 인베딩 클래스를 사용한다. 하나는 보통 단어의 인베딩이고 다른 하나는 단어 위치 정보. 우리가 뭐 그 예전에 행렬에 어느 요소의 위치 정보 이런 것도 활용을 했었죠. 약간 그런 기법이 적된 인코딩 기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것들이 추가가 됐겠고요. 달란이 부분은 이 부분만 되겠고 이것만 추가가 된 거죠 지금. 위치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가 두 개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전달하는 건 똑같고. 오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얘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놨고요. 그럼 뭐 변수가 하나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위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 그렇죠. 가져온 다음에, 시퀀스 랭스. 얘가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나머지 사이즈는 똑같고. 여기 지금 인베딩 포지션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베딩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아까 위에 있는 클래스랑 다른 거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위치 정보로 포함해서 학습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봤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성능이 좀 좋아졌다?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우리 수단식 양방에서 봤던 거. 시퀀스 투 시퀀스. 순서에서 순서. 여기서는 예제가 영어 스페인어 번역, 영어 한국어 번역을 테스트해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잘 테스트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는 spot.txt라는 뭐 파일이 있네요. 요거가 너무 용량이 큰가 보다. 저 spot.txt라는 파일을 보니까 탭 키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어죠, 영어 텍스트고 이게 스페인어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작권 정보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영어 문장, 탭 키우 번역된 스페인어 문장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래의 코드는 페어를 생성한다. 튜플이고 스페인어의 처음과 끝에 스타트 엔드라는 특별한 기호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지금 튜플이고 순서를 봤습니다. 얘가 지금 영어 문장이고 아까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로 스타트 엔드를 하겠다.
요게 지금 번역을 하면 요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스페인어로. 투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훈련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오겠다. 비율은 70대 15, 15. 그래서 데이터셋을 섞어서 스프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텍스트 데이터니까 벡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어휘 인덱스를 일단 생성을 하는 게 우리 벡터화 전에 있던 작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어휘 인덱스를 생성한 후에 이거는 정수죠, 정수. 그 다음에 벡터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먼저 영어 인덱스 작업부터 하겠다. 벡터의 길이는 20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록 사이즈 15,000, 시퀀스 랭스 20,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넥스트 토큰은 우리 위에 있던 거, 캐롤 사이즈 15,000, 그 다음에 인트로 돼야 되겠죠? 우리 정수 3개나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20, 어휘 벡터의 길이 20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벡터 만들면 이렇게 20개로 된 걸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페어의 0번. 원래 지금 아까 스플릿을 보면 앞에 있던 게 영어였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타트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스페인어가 들어있고 그렇죠. 얘가 스플릿하면 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0번. 여기에서 임시 변수를 받아서 얘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어만 뽑아내겠다는 게 되겠죠. 영어에는 없는 뭐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마다 조금 다른 표준어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스타트랑 엔드를 사용할 때 대괄호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도 제거하지 않도록 커스텀을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어휘 벡터 길이를 21로 지정하겠다. 지금 약간 하나를 늘린 거죠. 그래서 0번부터 19번까지는 입력값수. 그 다음에 1번부터 120번까지는 인덱스 타깃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정규식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파이썬 시간에 했던 게 약간 공식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가 붙어 있는 거를 뭔가 스트립 캐릭터스라는 거에 변수에 넣어놓고요. 리플레이스 대괄호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점점으로 바꾸고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 점점으로 바꾸겠다. 왜냐면 이걸 취급 표준할 때 빼지 않도록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커스텀 표준화. 그래서 로어 함수는 다 소문자를 바꾸는 거, 소문자를 바꾸고 여기서 tf의 스트링스에 리게 리플레이스 로어케이스 위에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escape string chess. 요거를 제가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스트링 chess 이거니까. R이 우리 정규식이라는 정규식. 그 다음에 여기서 20개인데 21개로 바꿨고요. 벡터의 길이를 20이 아닌 21로 바꾸는 부분. 나머지는 넣어줬고. 그 다음에 0번이 아까 인덱싱할 때 영어니까 1번은 스페인어가 되겠죠. 스페인어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0번이 이제 영어 텍스트가 된 거고 1번이 스페인어 텍스트가 된 거고 사전 자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데이터셋 분류했으니까 얘를 벡터화를 해야겠죠. 어휘 인덱스는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니까 잉글리시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되어 있다. 잉글리시하고 영어 입력이 들어가고 스페니쉬 해가지고 여기 스페인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인자로는 타깃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21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포맷 데이터셋 영어와 스페인어 배치 반환값은 딕셔너리로 반환하겠다. 메이크 데이터셋은 영어 텍스트와 스페인어 텍스트 투플로 묶여져 있는 걸 활용하고 위의 함수를 적용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 같은 경우는 대용량 데이터셋을
배치 단위로 빨리 불러오기 위한 util 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캐시 함수 사용해서.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64로 지정을 해놓고요. English, Spanish. 보면은, English는 이렇게, Spanish는 이렇게 넣고, 행 전체, 열은 제일 마지막 거를 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는 첫 번째 거 빼고, 아까 이제 0에서 19랑, 그쵸? 아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학습을 했었으니까. 하나는 20일까지 학습을 한다. 그거를 지금 리턴을 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스페인어, 집함수를 통해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스페니쉬는 스페니쉬. 자, 영어는 배치 사이즈를 로드해서 대용량 데이터셋의 배치 사이즈로 빠르게 다루기 위한 캐시 함수를 사용해서 리턴 해주겠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벡터화가 돼서 데이터셋이 전 처리가 되겠죠.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양을 좀 살펴보면 영어는 길이가 64개의 벡터로 되어 있다. 20개의 단어, 아니면 어휘 사전이 약간 20개잖아요. 그렇죠? 영어 텍스트는 64개 구성입니다. 스페인어는 길이 20이고 얘도 64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20개의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타겟 같은 경우는 20개의 64개의 벡터로 구성, 즉 20개의 단어 구성된 스페인어 텍스트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쉐이프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스페니쉬, 타겟. 아래의 코드는 영어, 스페인어, 벡터 타겟을 보여준다. 스페인어 0번 인덱스에 위치한 정수 2가 스타트에 해당하는 값이다. 왜냐하면 0번은 아까 영어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2번인데 2번이 지금 스타트를 얘기한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은 end에 해당하는 값이었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을 살펴보니까 스페인어 입력 벡터의 0번 인덱스에 위치한 이 기호가 이제 스타트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스페인어 시작 기호가 되는 거고, 그렇죠? 3은 엔드 기호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 스페인어 문장이다. 그 다음에 지금 영어 인덱스 사전 길이를 20으로 지정했으니까 없는 것들은 다 영어로 채워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 타깃 샘플은 지금 요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요거는 어쨌든 end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티가 끝나는지를 표시해 준 거. 지금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이제 인자들이고, 여기서는 마스킹을 하지 않고, 콜 메소드 설명이 나와 있고, 어텐션 1이 이제 스페인어 텍스트에 대한 셀프 어텐션이고, 어텐션 2가 1의 출력값을 쿼리로 인코더의 출력값을 키밸류로 사용해서 어텐션을 적용하는 거다. 두 개의 지금 레이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잔차 연결하고 두 번의 정교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름 표시된 게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름.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밀집층을 통과시키고 한 블록을 통과할 때마다 잔차 연결과 층 정교화를 진행한다. 여기 멀티 로테이션 두 개 있고 캐릭터 시퀀셜로 밀집층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잔차 연결하고 정교화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왜 세 개가 돼 있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형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죠, 지금?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콜 메소드는 순전파, 그 입출력 작업이 일어날 때 자동으로 동작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스크 함수도 있는데 마스크도 동작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프 어텐션을 보면 스페이너가 입력할 때 동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입력할 때 쿼리, 밸류, 키, 마스크는 인자가 있긴 한데 이거 활용 안 하니까. 그래서 셀프 어텐션 적용한 아웃풋을 지금 이렇게 정규화를 또 걸어준 거죠. 레이어 1 아까 위에 만드는 호출을 하는 거니까요. 걔를 적용해서 여기에 넣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아까 원의 거를 쿼리로 받아서 원의 거를 받아서 밸류 키 적용하고 마스크 적용하고 아웃풋은 1, 2를 적용한 다음에 노름 2를 호출해서 정규화를 수행한 다음에 아웃풋 2로 넣어주고요. 최종적으로 댄스 프로젝트 여기서 아웃풋 2를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더해주는 게 정규화 세 번째였네요. 3번. 그렇게 해서 리턴해주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클래스 구조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어랑 스페인어 번역하는 어떤 예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스타트로 시작되게끔 아까 전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할 위치별로 확률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probability. 그런데 지금 단어가 15,000개니까 굉장히 조금 작게 구성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제일 높은 거,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활용을 하니까요. 20, 어이즈의 크기가 15,000, 인베딩은 256, 밀집층의 유닛수는 2048, 어텐션 헤드는 8로 변수를 할당을 했고요. 영어 입력을 할 때 클래스 인풋, 잉글리시, 포지션은 인베딩, 위치 지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입력을 받았고 인베딩 한 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디코더 두 번째 입력값은 스페인어 텍스트시 되는 거니까 들어가고 모델은 인코더 인풋, 디코더 인풋 넣고 아웃풋은 디코더 아웃풋. 그러니까 지금 영어 데이터셋하고 스페인어 데이터셋을 첫 번째, 두 번째 입력값으로 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 모델이니까요. 학습 자체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행이 15,000이니까 15,000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데이터 15,000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다 지금 확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마이너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15,000을 확률로 나눠야 되니까 이 합계가 1이 되는 거잖아요. 15,000개 각 요소의 합이. 여튼 지금 30번 수행을 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어큐러시가 75%까지 나왔고 그래서 디코드 시퀀스라는 함수는 영어가 입력되면 앞에 모델을 활용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해서 지정된 길이 20개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를 생성한다. 반복문은 스타트랑 엔드 이 안에 이제 스페인어가 들어있을 거고요. 확인을 해보면 20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된 함수가 되겠죠. 입력 문장 입력하게 되면 벡터라이제이션을 시작을 하고 기계 번역을 시작을 한다. 스타트로 시작이 되면 얘는 스페인어니까 그렇죠. 그 문장 길이 여기 20이었 20 20번 동안 호문을 돌면서 만들어 놓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 행 전체 이거는 마지막 열 제외하고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측은 트랜스포머 여기서 input sentence 그 다음에 타겟 넣어놓고요. 그
그다음에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프레딕션에서 어그리게이션 맥스를 뽑아서 제일 높은 게 그 단어의 정답일 거잖아요. 그냥 그 단어를 꺼내야 되니까. 그 단어를 확인해서 그 단어를 추가한 다음에 end를 만나게 되면, 그렇죠. 입력 단어가 스타트, end로 끝나게 되면 얘를 순회하면서 번역을 계속하고 end를 만나면 끝내겠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이제 이것만 리턴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영어, 페어 0이 아까 영어였죠? 영어를 하는데 위에 만든 함수로 호출해야 되겠죠? 여기서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서 디코드 센텐스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번역한 결과. 지금 5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요. 랜덤 초이스를 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지금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어를 집어넣게 되면 스페인어로 번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UNK는 언노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노운. I'm calling you. 이거가 이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한번 번역기 같은 거를 더블 체크를 한번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한 모델로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모델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